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상쾌한 기분이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하면 그날 하루가 정말 상쾌하죠. 그런데 정반대로 몸이 너무 무겁고 게다가 기분까지 우울하면 참 그날은 많이 힘들 거예요. 이제 10월인데요. 찬바람이 살 불고 하면 상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나고 마음이 무겁고 더불어서 몸도 무겁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의 징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우울증이 생각지도 않게 어떤 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울증이 있거든요. 제가 요 근래에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몇 가지 케이스로 관찰을 해가지고 이거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알러지성 비염으로 쓰고 있는 세티리진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이게 가장 유명한 상품명으로 지르텍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세티리진은 이제 성분명이고요. 알러지성 비염이나 뭐 이런 쪽으로 피부염이나 이런 쪽으로 쓰는 하루에 한 번 먹는 알약으로 꽤 여러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세티리진, 지르텍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약이 거의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먹는 거고 또 약간 졸음이 오는 정도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전에 하나를 먹으면 되고 습관성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라서 안전한 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전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약국에서 그냥 일반 약으로 사기도 해요. 지르텍을 약국 가서 여러분들이 쉽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또 지르텍과 같은 성분인 그 세티리진 성분의 약도 편하게 그냥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이것을 뭐 비염이나 천식에도 이제 부수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보조적으로 또 피부염 가렵고 한 그런 질환이 있을 때도 이 약을 하나씩 먹으면 아주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요. 가끔 체질에 따라서 이 약으로 인해서 우울감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우울하냐? 정말 심각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그렇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올 가을에 유난히 내가 몸이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힘들다. 그렇다고 하면 혹시 내가 비염 때문에 어젯밤에 먹고 잔 약 때문 아닌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남자분을 봤는데 하여튼 그분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비염 때문에 먹었던 지르텍을 끊고 한 며칠이 지나니까 훨씬 가볍고 몸이 상쾌해진 거예요. 그러면 비염 치료는 방법을 바꿔봐야 되겠죠. 제가 자주 소개하는 비타민 B, C, 그 다음에 뭐 베타글루칸 이런 거를 좀 교체를 해서 복용을 하게 되면 세티리진 같은 그 알러지성 비염에 먹는 약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비염 같은 데 먹는 약에 우울증 같은 것이 이제 동반해서 찾아온 경우라고 하면 아침에 먹는 그 비염약도 있거든요. 아침에 먹는 비염약으로 나온 거를 교체해서 이제 세티리진보다는 아침에 먹는 약으로 교체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비염이나 계절성 이런 질환을 치료할 때 여러분들 약에만 의지하시지 말고요. 반드시 음식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하시고 특히 이제 비타민 B, C, 베타글루칸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부작용으로부터 그런 위험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거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바로 고지혈증 약이에요. 고지혈증 약이라고 하면 나는 고지혈증 약 안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도요 콜레스테롤 얘기하면 나는 그 약은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지혈증 약이라는 것이 결국 콜레스테롤 혈증에 쓰는 약이니까 콜레스테롤 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것이 결국 같은 말이라는 거. 요즘에는 그
대한민국에서 뭐 중장년, 노년층 되시는 분들 중에 고지혈증 약을 안 먹는 분을 거꾸로 세어봐야 될 정도로 흔하게 많이 처방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아주 몸에 좋은 보약이라고까지 좀 과장된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작용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그 중에 딱 한 가지가, 그 중에 정말 큰 한 가지가 이 정신적인 우울감이에요. 본래 노인이 되고 얼굴에 주름살이 늘고 뭐 기운이 없어지고 이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다 우울증이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웃음이랑 좀 거리가 멀어져요. 웃으려고 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런 분들에게 고지혈증 약까지 덤으로 이제 짐을 얹어서 준 거죠. 더 그러면 마음이 무겁고 다리도 무겁고 근육이 녹으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수면제를 먹고 계시고 병원에서 신경정신과에서 항우울제 이런 거 먹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고지혈증 약을 예방약으로 먹지는 마세요. 정말 꼭 필요해서 정말 나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서 먹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중간에 휴약기를 꼭 둘 필요가 있고요. 제가 강조하죠. 비타민 C 꼭 애용해 보시라고.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무리 떨어뜨려도 혈관도 막히거든요. 동맥경화가 거의 오더라고요. 먹으나 안 먹으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하루에 6알에서 한 10알 정도 먹으면 제가 며칠 전에도 봤어요. 제가 상담한 분 중에 그분은 저랑 상담하기 전부터 비타민 C를 많이 먹었다고 하셨는데요. 당뇨병 20년을 잘 버티셨더라고요. 비타민 C로. 비타민 C를 먹으니까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좀 난제인 환자였는데도 20년 동안 합병증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나이가 아주 많이 먹어서 한 1, 2년 사이에 이제 갑자기 여기저기 안 좋아지시긴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도 얼굴이랑 혈색이랑 그렇게 20년 이상 당뇨병을 앓아온 분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좋았어요. 그 비결이 비타민 C였는데요. 여러분 고지혈증 약보다는 이런 비타민 B, C, 마그네슘 또 오메가3 이런 거 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고지혈증 약은 그 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요. 우울감을 일으킬 수 있고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한 사람은 고지혈증 약 금기고요. 나이가 너무 많아도 고지혈증 약 웬만하면 드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불면증이나 우울증으로 이제 치료약을 먹고 있는 사람, 평소에도 계절을 많이 타서 요즘 가을 같은 철에 그렇잖아도 낙엽이 지는 거 보면 눈물 난다 이런 분들은 고지혈증 약을 좀 줄이시든지 쉬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제가 또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환자로 만들 수 있는 약을 한 가지 소개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리리카라고 하는 약이에요. 이 리리카는 성분이 프레가발린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이름인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지혈증 약과 마찬가지로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약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전으로 먹는 약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당연히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약을 처방해 주셨겠지만 의사 한 분이 보아야 되는 환자가 너무 많죠. 그 환자들을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셔서 나중에 의사에게 보고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약을 어떤 거를 먹을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계신 약 중에 이 리리카, 프레가발린 이런 성분의 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약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게 통증 환자한테 써요. 통증 환자한테. 본래는 이게 전간 치료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간이라고 하면 경련을 말해요. 경련을 진정시키는 그런 항전간제에 들어가는데, 항경련제 내지는 전간약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 내가 전간이나 경련이 있어? 내가 먹을 일이 있겠어? 싶지만 이것을 흔하게 진통제에 껴서 같이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한 달쯤 전에 관찰했던 제 아는 지인분 한 분은요. 이 약을 먹고 사실은 그게 이분이 왜 이 약을 처방받았냐 물어보니까 백신을 맞고 나서
너무 그 후유증이 오래 간 거예요. 백신을 맞고 나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뒷골이 땡기고 어깨가 아프고 머리가 멍하고 이 증상이 한 보름을 넘게 이렇게 갔는데요. 그분이 선교사님이었거든요. 이제 곧 해외로 이제 자기 선교지로 출국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또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20일, 보름 20일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 백신 후유증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게 백신 후유증이 아니라 정말 좀 그냥 심각한 어떤 병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 통증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나 앞으로 2, 3일 후면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외국으로 출국해야 되니까 이 증상 좀 빨리 없어지게 세게 약을 써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진통제에다가 이 항전간제를 같이 처방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약을 먹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약의 기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항전간제, 항경련제, 이 약이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작용하는 약이냐면요. 신경을 차단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 몸에 항상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또 그걸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떤 손동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치밀한, 그러니까 감각신경, 운동신경, 중추신경, 뭐 말초신경 이런 데로 이렇게 그 전달이 되어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과하게 나와서 신경의 세포막이 과하게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흥분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니까 신경 전달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차단이 통증을 느끼는 그 신경에만 정확하게 표적으로 해서 거기만 딱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런 데도 같이 덩달아서 무디게 되는 거죠.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약을 먹는 사람들은 운전을 하지 말라고 약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멍해요. 멍해요. 이분은, 이 선교사님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침대에 누워있으면 바닥으로 꺼지는 것 같았대요. 일어나면 이 뒷골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것 같이 아프고, 이게 한쪽 머리가 비어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상하면서 온 몸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큰 병이 난 것 같은 거죠. 뭐 백신 주사를 맞고 사망했다라는 뉴스가 가끔 우리를 놀라게 하잖아요. 이분이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밤중에 응급실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망설이던 차에 이제 저를 만나서 제가 그분이 먹고 있는 약 처방전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이 리리카를, 그것도 용량을 하루에 300ml를 먹고 계셨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용량이 높은 거거든요. 300ml면 엄청나게 많이 세게 먹고 계신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약을 스톱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괜찮아졌거든요. 가끔 저한테 오시는 그 뭐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 통증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당신이 먹고 있는 약 처방전을 가지고 오실 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흔하게 이 리리카나 혹은 리리카랑 동일 성분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상품명으로 처방을 받아서 먹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분들에게 비타민 B만 하루에 비타민 B 100ml를 하루에 한 2알이나 많게는 3알로 증량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리리카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신경을 차단하는 약을 쓰는 것보다는 신경 비타민을 써서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몸에 이득이 되겠어요. 약은 최소한으로 쓰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을 써서 이런 반응이, 이제 안 좋은 반응이 왔다 하면 다음번에 진료를 받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상의를 해서 이런 약은 줄이게끔 그렇게 의논을 하시는 게 맞겠죠.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